면역 반응을 보면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건 내게 아니다 하고 이제 태그를 붙여야 되겠죠. 꼬리표를. 이제 그걸 이제 항원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거를 이제 면역세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야 이런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세포들이 그래 저거는 일단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네. 뭐 저희들이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네. 설명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으신 문제인데요. 사실 뭐 원인이 없다. 뭐 이건 그냥 뭐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질병입니다. 뭐 난치병에도 속하고 불치병에도 속하는데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뭐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자가면역은 이제 내 몸 스스로가 내 면역에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은 원래 말 뜻 그대로가 역병을 면한다. 이긴다. 이게 전염병을 예. 이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죠. 뭐 방어막이다, 네. 보호막이다, 뭐 우리 몸의 군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통 두 부류로 나누죠. 우리 내 거냐, 이제 내 거에 아니냐. 그래서 셀프하고 논 셀프로 나눠가지고 이 논 셀프가 나에게 왔을 때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지켜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이제 면역이라고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경찰관을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과연 내게 아닌 거는 다 위험한 거냐?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외국인도 살고 있는데 그 외국인은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쇠고랑 찰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따지고 보면 이 내 거냐 내 거 아닌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로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나 봐도 유해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우리 몸은 유해하다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이제 자가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의 오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물론 이제 자가 면역이 또 특히나 네. 해당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한 80여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자가 면역이 왜 시작이 되는지, 네. 뭐 어떻게 해서 질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천적으로 네. 일단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계속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게 이제 엄마 네. 뱃 속에서부터 획득하는 면역이 있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겪으면서 네. 이제 면역이라는 것을 새로 또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큰 차이가 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선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없이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걸. 무조건 잡아먹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경험한 다음에 네. 이제 항체라는 걸 한번 만들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후천성 면역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네. 약하게 한번 병을 앓는 다음에 그런 면역 체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게 찾아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후천성 면역입니다. 그러면 후천성 면역이 그렇다면 예방 접종은 주로 이제 뭐 균이라든지 네. 뭐 바이러스 아니면 바이러스 예방 접종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자궁 경부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간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진균, 뭐 원충, 선충 뭐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네. 있는데 그런 이제 외부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항체 형성, 네, 네. 그러니까 뭐 면역을 획득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검사들 중에 음식물 알러지 검사 뭐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면역 반응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이제 내 거냐 내 게 아닌 거로 나눴잖아요. 네. 내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몸에서는 한번 이렇게 실눈을 뜨고 한번 지켜볼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생물들이 일단 있겠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아니면 기생충 뭐 이런 미생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것도 음식물
이런 것도 내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는 약, 그리고 뭐 주사, 이런 것도 우리가 내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속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 그리고 햇볕, 미세먼지 이런 그렇죠. 거? 예, 햇볕 이것도 내게 아니죠. 그래서 네. 보면 아 저는 햇볕 알레르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있죠. 그럼 알러지도 그렇죠. 면역 반응이 네.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내 몸에 닿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내 몸은 일단은 실눈을 뜨고 이제 경계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은 또 뛰어난 또 이런 판단력,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물질들이 아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건 유해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관용을 시킨다고 하죠. 아 얘는 봐주는 거죠. 아 얘는 들어와도 나는 뭐 괜찮아.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못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런 거 계속 면역 반응들, 염증 반응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조직들이 파괴되는 거고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신적인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게 자가 면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의 가장 핵심적인 아까 뭐 예방 접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체를 형성해 주는 것이 이제 면역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후천성 면역을 획득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럼 이게 항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면역 반응을 보면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건 내게 아니다 하고 이제 태그를 붙여야 되겠죠. 꼬리표를. 이제 그걸 이제 항원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거를 이제 면역 세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야 이런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러게 되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세포들이 그래 저거는 일단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럼 항원과 항체가 딱 결합이 되면 야 저거는 잡아먹어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이런 살상세포들 포식세포들이 덤벼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죽이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 일단 뭔가 보면 여기에 이름표를 막 붙여놨다가 이름표 붙은 놈을 공격시키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면역작용이다. 네. 그런데 이름표를 잘못 붙이거나 거기에 맞지 않은 어떤 항원, 항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반응들이 너무 과대하게 일어나거나 과소하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 포식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는 반응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름표를 잘못 붙인 건가요? 잘못 붙여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것도 있지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표를 붙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세포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실제로는 자, 내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생기는 세포의 문제들 또한 문제라고 여겨지면은 결국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 항체를 만들어내고 세포들을 죽여가지고 없애는 세포 사멸 과정을 겪어야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기야 뭐 우리 세포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노화되고 이러면서 고장도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암세포도 수천 개씩 생긴다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없애야 되니까 일단 내 세포였지만 오류가 생긴 세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류를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당단백이 이제 주로 그런 역할들을 하죠. 당단백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뭐 항체를 붙인다든지 당단백이 이상하게 되면 이거 고장난 세포야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든지 또 항체와 다르게 이제 세포의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는 또 부분인데요. 자가 면역을 이게 설명을 하면서 요즘은 또 이런 설명들도 해요. 인체의 세포와 가장 유사하게 생겨져 있는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항체 반응을 막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비슷하네. 옛날 그 놈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막 거기에 이제 항체가 이상하게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정상세포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면역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가 면역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와 비자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관용을 하지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작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좀 위험한 상태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가 면역에서 설명되어지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항체, 항원, 뭐 이 이야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이 될 텐데 이 항체, 항원이 붙어 있지 않아도 작용을 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NK 세포, NK 암 환자들한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상하게 보인다. 그럼 무조건 일단은 뭐 이름표 상관없어. 상관없- 이상하니까 무조건 없애버려. 네. 이런 게 이제 NK 세포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름표를 붙이도록 만드는 이름표 제작 공장이 네. 있지 않습니까? 제작 공장이 B 세포. 네. 네. 그러면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런 이상한 세포들을 잡아먹는 게 T 세포. 네.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NK 세포라든지 B 세포, T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에도 네. 관여가 된다. 거기에 이제 또 항체, 당단백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된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멀쩡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맞는 거고요. 실제로는 멀쩡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낸 세포 또한 멀쩡하지 않은 세포도 많고 면역 세포나 항체 또한 멀쩡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의 양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 전체가 교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나요? 내가 항체를 만들어내고 싶다. 좋은 항체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항체의 재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항체 재료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 단백, 그 중에서 당이 이제 포도당도 있겠지만 다른 성분의 여러 가지 당 성분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맨날 설탕만 있어. 네. 그렇게 되면 재료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부족한 재료로 항체를 만들어냈으면 이 항체들이 적절하게 확실한 항체가 되네요. 그렇죠.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 또한 이제 이상해지는데 이게 한 사이클 정도 이상한 거는 괜찮겠지만 반복적인 사이클이 이상해지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전제 조건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빈틈이 뭔가를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조금 집어넣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약을 좀 먹은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을 궁극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결국에 내 군대가 나를 공격한다. 이거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항체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는 과정이냐?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상인 분도 자가 면역 항체가 다 만들어질 수 있고 자가 면역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몸에서 암세포도 정상인 사람들도 누구나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자가 면역 항체가 만들어졌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적거나 정도가 낮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의 조절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생기냐? 결국 처음에는 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파괴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조직들이 예를 들면은 뭐 세포라고 해보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파괴됐다. 네. 그러면 안티 DNA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안티 DNA 항체가 많이 나와서 검사에서 높게 나오면 아, 이 사람이 루푸스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는 것처럼 자가 면역일 때 우리가 주로 혈액으로 항체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 항체 검사에 뭐 그렇죠. 안티 DNA 항체 네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갑상선이 파괴가 됐어요. 그럼 갑상선에 있는 사이로글로불린 이런 게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파괴돼서 나왔네. 그럼 일단은 꼬리표를 붙여보는 거죠. 네. 안티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가 많이 나오면 아 얘는 또 갑상선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겠구나 파악하는 것처럼 일단 파괴가 되면 이런 항원 항체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과정들이 제어가 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조직 파괴가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세포들이 손상된다고 나와 있지만 네. 결국에는 만성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다른 형태의 염증으로 결국에는 세포 전체가 망가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네. 시작은 항원 항체 반응이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염증의 형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직들이 변형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자외선이 막 쪼이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이 피부 세포들이 바뀌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와가지고 항원항체 반응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약을 먹어가지고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조금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스티븐 존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약 먹고 나서 피부 전체가 다 벗겨져 버리는 이런 네. 그런 면역 반응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면역 반응은 엄청 진짜 급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죠. 사망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그런 것 또한 이런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두 가지는 않으면 결국에는 자가 면역 반응,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거는 조직이 파괴되다. 아니면 조직이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이겨내려면 뭐가 나를 조직을 자꾸 파괴시키는 건가 아니면 조직을 변형을 시키는 건가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지 결국 끝이 나는 거지. 약을 먹는 거는 그 지금 불이 난 거를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말하자면 어디를 가더라도 갑자기 화장실이 마렵고 또 화장실을 봤는데도 갑자기 혈변을 본다거나 이런 또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